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 월요일 킴과 함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함께한 지 이제 2달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벌써요? 네, 네. 어찌나 소중한 시간인지 한 주 한 주. 네,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우리 4월 실적 발표 때부터 해서 네. 배터리 랠리부터 시작해서 실적 발표 시즌, 네. 그 이후에 시장의 또 주도주들까지 정말 잘 잡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자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아직 인색하시니까 예, 조금 더 노력해라. 예, 분발하겠습니다. 네. 분발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 닭목을 비틀어도 반도체에 봄은 온다. 오늘 제목을 네. 의미심장하게. 네, 너무 좀 예. 과격하게 붙였네요. 예, 지금 안 그래도 닭값이 이렇게 비싼데 네. 네, 육개종목도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 정말로요? 네, 지금 보니까 마트에서 예전에는 이 시점쯤 돼서 닭고기를 사려고 하게 되면 할인해서 좀 가격들이 닭 한 마리 얼마인지 그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크기가 이제 호수에 따라 다른데 한 4, 5천 원? 그 정도 밑으로도 내려왔었거든요. 네네네. 한때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죠. 그 정도가 안 합니다. 한 6천 원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자꾸 구제역도 발생하고 맞아요. 보니까 미국에서 광우병 얘기 나오면서 수입 금지 얘기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쏠리는 거죠. 또 여름이면 삼계탕, 치킨 그때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움직이는 주가 변화라고 하게 되면 체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해야 되겠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주제가 단순히 닭이 아니라 닭이 아니네요. 예. 네. 옛 속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YS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속담을 인용해서 아, 1979년에 발언해서 민주화의 대표적인 상징 같은 말로 알려져 있는. 저희는 그럼 2023년에 반도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안 좋다 해도 결국에는 반도체에 봄은 온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뭐 재고 많다, 디램 가격 아직 이 정도다라고 하시지만 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지나고 후행적으로 개선돼서 이제 재고 빠지네, 이제 가격 올라가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삼성전자가 육자가 아니죠. 연구원님들도 네. 그 반도체에 대해서 확실한 시그널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감산. 네, 그때 고백 해주신 그렇죠. 예. 삼성전자의 감산 네. 나왔고, 그리고 AI 수요 이런 것들 봤을 때 당연히 개선이 될 업황이긴 하지만 디램 가격을 확인해 보자 이렇게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확인하면 늦거든요. 네, 그러면 늦으면 변화가 나오면 그러면 지금같이 삼성전자가 갭상승이 확 나와서 달리고 있는데 따라 이거로 사라 그러면 못 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린 얘기가 반도체 그러면 사시지 마시고 제발 좀 사시지 마시고 모아가자고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안 움직일 때 미리미리 대응을 해놔야 그 다음에 반등 나오게 되면 약간 이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어디 보자 하면서 흔들림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조금씩 사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다가 그냥 그 뭘 보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보자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징후가 나올 초쯤에, 그러니까 네. 감산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해오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공급 우위의 시장 쪽에서 공급량을 확 줄여버린다. 이번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조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급 위주의 시장에서 공급량을 딱 줄여버리고 네. 공급이 더 변화가 없다. 공통점이 있네요. 공통점이 있죠. 반도체.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은 계속 지금은 반응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독식은 다 누가 차지합니까? 지금을 보시면 안 되고 다음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반도체도 역시나 지금은 시그널이 안 나왔다고 하는 자체가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연성 있을 때는 계속 또 붙어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하나 얘기가 또 가장 많이 나올 것 중에 하나, 내일 가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개발자 회의가 나옵니다. 네. 거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AI가 단순하게 지금 GPT를 통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접점이 GPT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게 되면 다음은 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AI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흐름을 보여줄 텐데 네. 단순히 저희는 GPT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AI가 돌기 위해서는 뭘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클라우딩이나 다양한 또 서버도 확충을 할 수밖에 없지. 클라우딩도 계속 늘려야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에 따른 변화는 서버가 증설을 해야 된다. 또 어디입니까? 당연히 반도체 쪽이죠. 서버용 반도체 쪽, 반도체 디램 쪽일 거고. 네. 게다가 AI 쪽에서는 AI 칩만 있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칩이 아니라 칩과 관련돼서 고용량 메모리가 같이 결합이 돼야 완벽한 H100, H100 이거 엔비디아계에는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커갈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지금 가격 같은 경우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DDR4입니다. 네. DDR4는 지금 제조업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빨리 재고 떨어뜨려서 DDR5로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변화로 마련하자라고 하게 되면 DDR4 가격 움직이는 거 갖고 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변화를 먼저 감지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에 뭐 MLCC의 뭐 점유율이라든지 MLCC 쪽의 업황 동향, 네. 그리고 또 뭐 DDR5의 모멘텀, 이제 새로운 또 DDR5의 제품 수요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네. 대한 모멘텀들, 네. 여기에 또 자율주행이 본격화된단 말이죠, 올해. 네. 예, 이거 역시도 아무리 목을 비틀어도 올 수밖에 없는. 예. 그렇죠. 예. 네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본격화되고 로봇도 들어오다 보니까 네. 카메라 쪽에 대한 수요, 뭐 센서 이런 것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앞으로 놓여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업황의 어떤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언제 들어가냐 이 고민이 굉장히 많지만 본격적으로 이제는 모아 나갈 시기라는 그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네. 투자에 행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근데도 네. 그래서 사셨어요. 네. 사셨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요.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네. 저희가 이제 5월 저희 중순에 그 클래스 통해서 반도체 특별 그 강연회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전에 사신 거예요. 네. 그 전에 사셨는데 반도체가 그 주에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반도체 하반기 주도주라는데 이거 진짜 맞습니까? 라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보통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매수하고 내 투자 아이디어를 따라서 당연히 주식을 매수했겠죠. 그리고 안 간다. 아니면 하락한다. 예.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두 개가 다죠. 아니, 세 개네요. 그냥 보유. 그냥 네. 정신 주주를 놓지 말고 그냥 보유. 첫 그냥 안 번째. 보면 되죠. 네. 두 번째 시세창을. 그러면 좋겠는데 그럼 그 사이에 다른 종목들이 막 다른 섹터가 주도하면서 뭐 일주일 사이에 만약에 50%가 올라갔다.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아유 안 되겠다. 이거 조금이라도 털고 저쪽으로 가자. 두 번째는 손절 후 잠깐 대응. 세 번째는 추가 매수가 있죠. 그래 네가 얘기나 내가 얘기나 보자. 김민수 대표님은 주로 어떻게 하세요? 이런 상황이다. 진짜 삼성전자가 10 몇 년 만에 감산을 했고 네. 내가 반도체를 샀는데 네. 삼성전자를 최우선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다른 쪽을 최우선으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 2, 3번 중에서 뭐 저라면 하시나요? 2번입니다. 죄송하지만. 네, 맞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약간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좀 단기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쪽 섹터가 움직인다 그러면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보고 맞다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정리해서 그쪽 따라가야죠. 그러면 주변 지인분이 이제 얘기하셔서 그걸 얘기하셨어요. 반도체를. 그럼 그분이 사놓으시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라고 조언을 하시나요? 지인분이시고 이렇게 또 생업 바쁘시다 그러면은 네. 3번입니다. 3번. 네. 수량 그냥- 늘리기. 네, 수량 늘리기요. 네, 그게 맞는데 질문이 뭐였죠, 조금 아까? 네, 저희가 하도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반도체요. 네, 그래서 그런 네. 쪽은 맞는데 하나 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느라고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네. 나오는 동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SK하이닉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살펴볼 수 있는 투자에는 되게 많다고 봐야 될 수 있는 게 앞서 이제 반도체가 움직일 때 그럼 올해 이제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PC, 뭐 태블릿 이쪽에 들어가는 거 다 끝났습니다. 그건 해봐야 성장률 앞으로 한 자릿수 왔다 갔다 할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용, 이거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합니다. 그 흐름을 벌써, 그러니까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가 다 다르죠. 2000년도는 PC 쪽, 2010년도는 스마트폰, 2020년도는 서버랑 지금 말씀드릴 전장용, 자동차 쪽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역시 네. 모빌리티입니다. 앞으로 10년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지금 메모리 쪽도 거기 적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그쪽을 설계 로직하는 회사들 이건 또 다양한 기회가 널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차량용 반도체 하게 되면 전력 반도체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PMIC보다 더 앞으로 쓸 게 디스플레이 쪽도 하나 단독적으로 또 들어가야 될 거고요. 거기다가 또 컨트롤하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신과 관련된 쪽도 하나 들어가야 될 거고 네.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일단 지금 없는 상태에서 크다 보니까 로직을 짜고 설계하고 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중요한 변화가 나오겠죠. 이런 것부터 또 들어가는 칩과 보강되는 메모리 반도체 앞으로도 계속 폭발할 테니까 그냥 편하게 반도체는 성장 산업이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 질문 까먹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네. 지금 반도체 네. 목을 비틀어도 봄은 온다.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종목 얘기를 하고요. 네. 그 전에 한 가지 꼭 짚어봐야 될 게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네. 예,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올해 들어서 일단 전체 수급이요. 올해 1월 첫날부터 지금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11조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기록했습니다. 사실 1월에도 한 달 동안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게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죠.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뭐 반도체를 위주로 한 매수 눈에 띄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주말 사이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외국인 수급 어떻게 보실까요? 그럼 이걸 그대로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전에 2021년도 1월 달부터는 예. 외국인들이 대거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기억나시죠? 삼성전자 9만 종가가 9만 1,800원? 네. 9만 전자 때. 저 장주에 9만 6천 원까지 갔었고요. 네. 그러다가 쭉 밀리기 시작하면서 아니 이렇게 특수를 노리면서 코로나19 때 특수를 노리면서 이렇게 반도체가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팔아? 라고 했던 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작년 하반기였었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변화는 다시 늘려간다. 업황이 안 좋을 때 늘려간다. 딱 외국인들이 하는 그 사이클을 바라보는 업종의 대표적인 시각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당연히 가야 될 수순이고 거기다가 중요한 게 선물을 엄청 교란을 시킵니다. 시장이. 갈 듯 안 갈 듯처럼 보이게 돼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외국인들 선물 보게 되면. 아니 하루는 뭐 13,000개 매도를 했다가 그 다음엔 4,000개, 8,000개 매수했다가 그 다음엔 또 10,000개 매도했다가 그러니까 근데 주식은 계속 사고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결국은 승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여기서 보겠다라고 했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잘 산 거죠. 잘 사고 계속 또 지금부터 사는 거는 아마 지금 뭐 10조 넘게 11조 가까이 샀던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위쪽으로 슈팅하기 위한 자금 정도만 될 겁니다. 그 나머지는 선물이 이제 보조가 되면서 네. 지수와 종목들을 끌어가겠죠. 위쪽으로 슈팅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무렇지 않게 역대 최대 매수라고 해서 이게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상반기에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거 엄청난 거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슈팅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강세장이 온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히 2,600 넘어갑니다. 지금 자리는. 2,600 말고요. 3,000포인트. 거기는 이제 반도체 역할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봐야 될 부분들이겠지만 네. 2,600은 당연히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지금 기술적인 월봉상의 패턴을 보게 되면 2,600대 넘어갈 때 상당히 애를 먹으면서 한 거의 6개월 동안 지지할 듯 말 듯 하다가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넘어간다는 건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넘어가서 한 2,800 사이가 가장 좀 무거운 저항대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는 결국에는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답이. 근데 거기서 좀 가볍게 움직인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저항대를 한 올해 증권사 하반기 전망 보면은 뭐 2,600, 2,700 그 정도에서 다 2,740인가가 거의 많죠. 무시하십시오. 반도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거는.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슈팅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근데 그거는 너무 오버하지 말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알겠습니다. 예. 너무 또 설레발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예. 지켜봐야죠. 지켜볼 건 지켜보지만 또 빠르게 행동할 건 행동하고. 갖고 있을 건 잘 갖고 있고. 그렇죠. 갖고 네. 있을 건 우리가 꽉 쥐고 잘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해야 합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네. 이런 이제 IT,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는 게 좋을까요? IT 쪽이요. 네. 네, IT 쪽은 딱 그냥 SK하이닉스를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변동은 커질 수 있습니다만 그게 중심이 되면서 물론 삼성전자도 좋겠지만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예 같은 자금이면 조금 더 탄력적인 걸 본다라고 하면 그쪽이 맞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반도체 얘기할 때마다 드렸던 종목 중에서 제가 원익QNC랑 ISC를 말씀드리는데 ISC는 지난주 금요일 날 좀 탄력이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SKC 인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많이 빠지죠. 그러면
근데 개인적으로 SKC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단독 보도다 보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KC 인수되게 되면 저는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아니길 빕니다, 솔직히. 네, 그런 쪽에서 약간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를 SKC로 넘어갔었을 때 약간 좀 문을 SK그룹 너무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전전 직장이지만 네, 들키셨죠 지금. 기업 문화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예, 근데 하지만 하이닉스는 사야 된다. 그렇지만 그거는 또 다른 업황을 보는 분 그러네요. SK네요. 네. SK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네.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지금 또 이쪽에 반도체 쪽에서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전공정, 후공정부터 네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또 어떤 때는 후공정이 더 낫다. 삼성이 파운드리를 키우기 때문에 후공정이 더 낫다. 이런 얘기는 많지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얘기는 전공정 하나, 후공정 하나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 있게. 네, 그러면 딱 세 종목이죠. SK하이닉스, 전후 이러면 삼각편대로 쫙 앞을 가르는 그럼 이순신 장군님처럼 이런 지수야 가자 그러면서. 지수는 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함부로 부르지 마시고요. 좀 범접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요. 제가 범접할 수 없죠. 네, 엔터 쪽으로 좋아하잖아요. 잠깐 예, 네. 엔터 쪽으로 갔다 다시 왔습니다. 지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삼각편대를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여기다 그냥 다 사놓고 그냥 홀딩이 아니라 네. 약간 그런 거 있죠. 들어갔다가 주가가 탄력 좀 단기 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가 하는 이런 과정들 그것도 같이 병행해 가시게 되면 점점 더 물량이 커집니다. 이런 것도 느껴보는 쏠쏠한 재미입니다. 네. 근데 이 네. 반도체 얘기 한참 하고 나서 반전은 자, 지금부터 볼 섹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조선, 원전, 건설 이 세 개를 얘기하고 가셔야 된다고 오늘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조선 쪽 오늘 잘 가죠? 네, 조선은 좀 일찍 와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월요일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조선주 이렇게 상승하는 데에 대해서 네. 일단 뭐 공급 수요 차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셨고요. 네, 왜냐면 독이 다 찼습니다. 예. 한 1, 2년 뒤까지 2년 뒤까지 다 차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더 수주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거기다가 수주는 계속 나오죠. 대표적인 LNG선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 중국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싸니까 그냥 맛보기로 발주를 주는 거지 여기가 좋아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은 한국 쪽에 하고 싶은데 근데 시간은 벌써 이제 뒤로 딜레이 되고 그러면은 신조 성과는 계속 올라가죠. 그런 상황 쪽에서 기존에 비용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후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유 적자 계속이야. 근데 비용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지금부터는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음식료를 많이 보는데 여기서 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네네네. 신조 성과도 올라가는데 이제 관련된 비용, 자재들이 좀 하향 안정화되기 시작한다. 그 수익은 다 누가 노리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조선사의 수익이다라고 보게 되면 그 시점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쪽에서 지금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왜 이 종목을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이 종목을 꼽은 이유는 이제 한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한화 오션 이걸로 바뀌죠. 네. 넘어가면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회사가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주를 못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독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이제 앞으로 수주랑 실적이 좋아지는 여력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높은 신조소가를 적용돼서 네. 상대적으로 낮은 여유 있는 독에 신조 소가를 곧바로 반영하는 수주들이 그게 나오게 되면 제일 있을 좋겠죠. 수 있다. 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저는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올라서 좀 저거 어떻게 따라가라고 하지만 네. 다시 한번 출렁임 나올 때 예. 아마 전고점 돌파해서 신고가 나올 때까지 1,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왜냐면 빠르게 탄력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올라왔던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세에 대해서 지지를 딱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탄력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관심 있게 보고 모아가는 것도 맞겠다. 조선 쪽도 맞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반도체, 조선 네. 각각 매도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으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오버슈팅 나올 때죠. 그러니까 오버슈팅. 추세로 가다가 네. 단기적으로 뭐 좀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그럴 때는 예. 한 30%나 절반 팔고 다시 눌림목을 노린다든가 이게 좋고 그러니까 막 강하게 갈 때도 배터리 막 붙으실 때 있으셨는데. 그거는 종목이 다른 거죠. 예. 종목이 다른 부분들이고 뭐 리튬 쪽에서 갑자기 모멘텀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도 붙죠. 근데 하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모멘텀이고 추세적인 흐름들은 어차피 봐야 될 거는 에코프로만 봐야 되겠죠. 네, 에코프로 그룹주만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조정이 나와서 조정 이후에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주도주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이 주도주가 가면서 움직였을 때 나머지 어떤 기타 이런 나도 이쪽 종목인데라고 붙었을 때는 이게 또 단기적으로 탄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또 매매하는 거고 그때 살짝 다르죠. 네. 그 감을 저희가 잡아가려고 계속 이제 흐름에 따라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고감이요? 그러면, 예. 그러면 반도체 감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반도체랑 조선은 이제 오버슈팅 나올 때. 네. 근데 대우조선양은 지금 오버슈팅이 아니라 상승의 초입에 놓여 있다. 단기 눌림목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끝. 조선은 기자재는 안 보시나요? 같이 봅니다. 같이 보는데 가장 탄력적인 게 한라 IMS를 많이 봤었는데 네. 이쪽도 가다가 이제 좀 눌림목 좀 나오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좀 횡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기간 조정 비슷하게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중에서 케이프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에 실적 상당히 잘 나왔는데 전혀 반영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변화 나오게 되면 또 엔진의 실린더 부품 쪽이다 보니까 엔진 쪽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와 함께 HSD 엔진도 관심은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같이 동반적으로 조선 쪽을 바라보는구나 라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보너스로 두 가지 섹터 더 드리는데요. 원전 건설입니다. 네. 원전 건설 같은 경우는 이번 정권에서 사실 뭐 대선 있을 때 제일 강했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원전 건설 방산이들을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수주전에 직접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 이제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뛰어서 수주를 많이 따오겠다 이런 네.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 원전 건설 특히 또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분양 시장에서 미분양이 좀 해소가 되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줄지 원전 네. 건설 투자 의견 알아볼게요. 네, 시간 관계상 짧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제가 일단 바쁘시군요. 건설 쪽은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건설 기계가 움직이는데 예. 가장 큰 수혜는 건설사 아닐까요? 만약에 지집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MOU를 맺어서 아직 안 올랐네요, 건설은. 건설은 그에 또 비해서. 덜 올랐고요. 예. 근데 이번에 봐야 될 거는 저는 내수 쪽은 아닌 것 같고요. 내수 네. 쪽은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보게 되면 해외 건설 강점 있는 쪽이죠.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이쪽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이쪽에 또 공통점은 둘 다 원자력을 시공해 본 경험이 있는 건설사입니다. 이런 쪽으로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원자력은 저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원자력이 왜 수주를 못해? 라고 하는데 자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핑계를 대는데 네. 웨스팅하우스는 솔직히 겉만 회사고요. IP를 갖고 있는 그냥 무늬만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 능력이 시공 경험이 과거 한 10년 동안 없어요. 그러니까 즉 최근에 했던 게 한 2건인가 그것도 한 10년 전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 회사는 캐나다의 사모펀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팔 때가 됐어요.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자꾸 한국에 대해서 걸리적거리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때 뭔가 지금 가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IP에 따라서 이거 우리가 니네가 특허권 갖고 있는 거 이거를 니네가 수주하게 되면 우리 얼마 줘라. 그래야 좀 포장을 해서 비싸게 팔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계속 딴지를 거는 겁니다. 요거만 해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글로벌에서 원전 세울 수 있는 나라 솔직히 한국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벌써 그 후쿠시마 때문에 흔들렸죠. 미국은 웨이스팅하우스 있는데 이건 그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프랑스 아니면 러시아, 중국 있는데 러시아, 중국은 또 배제시키겠죠. 공급 라인 쪽에서 프랑스 남았습니다. 프랑스는 비쌉니다. 콧대가 있어가지고 세게 네. 부릅니다. 이것도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그렇죠. 근데 네. 다 전력에 대해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커버는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중간 단계로 원자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이쪽에 대해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그쪽을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우리나라요. 한국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쳐졌을 때마다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인데 이번에도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는 아마 웨스팅하우스와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라는 얘기 나오게 되면 빠르게 바뀔 겁니다. 네. 끝. 네. 자, 건설은 이제 딱 압축을 해주셨어요. 대형주로. 네. 압축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이제 마무리로, 쭉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네. 반도체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12점입니다. 아시죠, 이거? 2PM. 저 언제적의 투피 요즘은 몇 그러잖아요. 점인지 얘기해 주세요. 12점입니다. 똑같이. 아니, 손으로 해 주세요. 네? 이게 12점? 예, 12점입니다. 아, 네. 네. 그럼 조선은 10점 만점에 9점. 9점. 예, 9점. 네. 네. 원전
10점 만점에 8점, 건설 7점. 7점이요. 네. 자, 여기서 그러면 배터리 들어갑니다. 배터리 지금 현재 몇 점인가요? 자리상으로는 네. 7점입니다. 7점 네. 점수 낮네요. 우주항공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는데 네. 몇 점 주시겠습니까? 8점이요. 8점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섹터에 대한 관심도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킴과 함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